두 번째 우리 팟캐스트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뭐 하셨어요? 일주일간 그러게요. 컴업 행사도 다녀오고 축구도 하고 네, 재밌게 보냈네요. 책도 읽고. 스터디는 어떻게 좀 스터디도 진행하셨나요? 네, 스터디도 했죠. 스터디의 첫 소감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래도 같이 뭔가 키워보고 싶은, 스터디를 잘 만들어 보고 싶은, 장기적으로 스터디를 잘 만들어 가고 싶은 사람들이랑 모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이제는 이제 모든 성공의 법칙인 꾸준히 오래 하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기가 남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마 계속 하다 보면은 더 하고 싶은 사람도 많이 참여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두 번째 주제로 소비와 저축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투자 얘기를 할 때 결국에는 모아둔 돈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제프의 현재 저축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저는 결혼 전과 후가 엄청 많이 다르긴 한데, 일단 전에는 저축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었고요. 그냥 월급이 충분히 안 쓰면 남아서 쌓여간다라는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경제관념이 조금 더 생겨서 지금은 저희 수입의 한 70% 정도는 적금이랑 예금이랑 분리돼가지고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높은 예적금 상품이 나오면 그걸로 이제 갈아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전반적으로는 뭐 수입의 한 몇 퍼센트 이상 적금, 예금 이런 거에 돌려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게 제프님이 말하신 것처럼 저도 뭐 그렇게 돈을 잘 모으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요새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좀 모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지금 제가 끌고 있는 차도 아프리카인가 출장 한번 갔다 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는 갑자기 회의감에 방문을 해서 바로 차를 질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돈을 소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못 줄였었는데, 근데 요새는 좀 이렇게 카페도 가는 숫자를 좀 줄이고 밥도 집에서 좀 해 먹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좀 돈을 이제는 좀 차곡차곡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제프님은 그러면 요새 제일 큰 지출이 발생하는 게 아무래도 그 육아 쪽이실까요? 아니면 어디일까요? 이제 육아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밖에서 뭐 사람들이랑 밥 먹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저는 뭐 다른 소비재들에 대한 지출은 애초에 많은 편은 아니었어가지고 육아가 지금 가장 크고, 결혼 전과 후에 이제 소비 양식도 많이 바뀌긴 했는데, 예전에는 뭐 저는 이제 제 성장이나 경험에 관련된 것들은 전혀 아끼지 않는다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 영화를 보거나 그러니까 종이책을 사고 또 강연을 또 듣고 뭐 페스티벌 같은 음악 페스티벌 가서 음악도 듣고 콘서트도 참여하고 뭐 이런 것들은 돈을 거의 아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뭐 그런 거는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헬스? 운동하는데 좀 돈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한번 PT 받겠다라는 것들, 그리고 뭔가 운동과 관련된 거 배우는데 돈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런 거 좀 더 줄였으면은 차 한 대 더 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제프님도 잘 알겠지만 그 월급을 이렇게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연봉 인상이란 거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러면 월급을 잘 모아서 재테크를 하는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저축을 늘려나가는 게 그게 투자의 시작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럼 요새 뭐 제프님께서 좀 의식적으로 줄이고 있는 소비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결혼하고 나서 좀 이렇게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일단은 저도 되게 놀랐던 거는 제 소비에 대한 메타인지가 없었다가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실 내가 돈을 쓰고 있는 것도 의식을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썼던 것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것 중에 하나가 그냥 커피 사 먹는 거, 하루에 몇 잔이든 커피도 사 먹고, 뭐 사기도 많이 하죠. 돌아가면서 사기도 하고, 직장인 아마 많이 그러실 것 같고, 그다음에 배달 음식, 저녁에 그냥 괜히 배달 음식을 사 먹는 것도 되게 많았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집에서 밥을 많이 해 먹는데, 처음에는 그것도 굉장히 어색했어요. 배달 음식을 안 하는 것 자체도, 집에서 밥을 한다는 자체가 되게 뭔가 불편한 일이었는데 그래도 익숙해지는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줄이고 있는 거는 저는 이제 게임도 굉장히 좋아해서 게임에 대한 돈도 지출을 많이 했었는데 게임하는 시간이 줄면서 이건 좀 자연스럽게 같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인데 책도 저는 읽는 걸 되게 좋아해서 뭐 연간 한 2, 30권 정도는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 책에 대한 비용 사실 만만치 않아서 이런 것들을 좀 밀리의 서재 같이 이제 온라인에서 구독 형태로 이제 제공해주는 책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 책을 읽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종이책을 구매를 별도로 하는 것도 좀 줄였어요. 아,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커피나 배달 음식이 꽤나 소비에 차지하는 게 큰 것 같아요. 뭐 사실 저도 그랬고, 뭐 그러니까 회사 일하다가 점심 먹고 나면은 아 제가 커피 쏠게요 이러고 나가는 경우가 되게 다반사였으니까 그러면은 뭐 그냥 2, 3만 원 깨지는 건데 그리고 또 집에서 퇴근하고 와서 밥 해 먹기 싫으니까 매 끼니 이게 주문하면은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안 나왔는데 요새는 뭐 배달비까지 하면 최소 2만 원 이상 깨지니까 그러면 하루에 점심 먹고 커피 먹으면은 뭐 3, 4만 원 그냥 깨지는 거고 한 달로 치면 거의 100만 원 이상 깨지는 거고 사실 이게 몇천 원 같으니까 긁을 때는 모르는데 이게 쌓이고 나면 엄청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돈 월급 들어온 거에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나서 저축해야지 하고 나면은 실제로 저축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프님도 분명히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의식적으로 저축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빼서 아니면은 남는 거를 넣으셨는지. 저도 결혼 이후에 이제 결혼 이후에는 이제 별도로 빼고 여러 가지를 쓰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랬는데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소비를 안 하시는 분들은 돈이 통장에 좀 쌓일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투자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더 쌓이겠죠. 근데 그게 아마 여름 휴가 때가 되거나 연말에 연초가 되면은 그 쌓인 돈을 이제 한 번에 썼던 것 같아요. 돈이 좀 생겼으니까 여행 가서 다 써야겠다라고 하거나 이번에 이참에 뭐 컴퓨터를 바꿔야겠다 이런 식으로 좀 의식하지 않게 그냥 다 결국에는 안 쓰더라도 어느 순간에 목돈 생기면은 쓰자라고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은 저희가 이제 투자도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각각의 돈들이 이제 용도에 맞게 잘 사용되도록 좀 노력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밀리의 서재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현실적으로 뭔가 통신비라든지 뭐 불필요한 보험 줄이기라든지 뭐 이런 거 혹시 팁이 좀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도 가장 중요한 건 또 메타인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마 쓰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엄청 많은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개인금융 관련된 뭐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으로 한번 3개월 동안 내가 얼마를 썼는지 이제 쭉 정리를 해봤거든요. 일단 그것도 굉장히 어렵긴 했어요. 뭐 통장, 카드도 여러 개고 통장도 뭐 신용카드로 쓰는 것도 있고 체크카드로 쓰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했고 그것들을 계산해 보니까 심지어 제가 보지 않는 구독 비용도 나가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구독 결제했는지도 깜빡하고 있어서 그거를 거의 1년 동안 제가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몇만 원 그냥 날려버린 것도 있고 통신비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2년에 한 번씩 핸드폰 바꾸고 3년 약정이 뭐 이것저것 다 걸어서 거의 뭐 10년 이상 10만 원 이상을 통신비로 계속 썼더라고요. 그리고 보험 같은 경우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보험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좀 불필요하게 돈을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작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는 것들이 한눈에 보여서 좀 줄여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비슷한 경험 많이 해왔었고 뭐 옛날에는 뭐 핸드폰 살 때 통신사 가가지고 보조금 받고 그리고 통신요금은 제일 비싼 걸로 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저도 자급제로 핸드폰을 사고 이제 통신 요금은 제일 저렴하고 그리고 온갖 할인을 다 붙이는 형태로 좀 소비를 줄여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것저것 제가 막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저희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가는 건 결국 의식주인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주거에서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자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대출을 찾아보니까 워낙에 많은 청년들 대출이 꽤 있더라고요. 그 전세와 관련해서. 근데 요새 뭐 전세 사기나 뭐 고금리 등의 문제가 많긴 해가지고 뭐 모든 분들에게 전세를 꼭 살아라라고 말하기는 힘든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뭐 저금리 대출 이런 거를 받아서 전세로 살다 보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월세보다는 한 10만 원, 20만 원은 예전에는 줄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라서 이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면은 좀 더 저축량을 늘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뭐 이런 소비와 관련된 거를 좀 이렇게 넘어가서 그럼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돈을 저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뭐 제프님만의 방법이 있는지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돈 들어오면 무조건 자동이체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통장에 돈이 없어 보이도록 그래야 소비를 줄이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돈이 통장에 있다? 써도 된다라고 제 생각에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제프님만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저도 전 자동이체는 아니고 저는 이제 부부가 다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수입이 이제 다른 통장으로 다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희는 매월 28일에 같이 저녁에 모여 앉아서 이 작업을 해요. 각자 돈의 일정 부분을 떼서 모으고 이자에 대한 돈을 뭐 지불을 하고 그다음 예금과 적금으로 통장을 돌리고 용도별로 통장을 쪼개서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같이 관리하고 있어서 사실 용도에 맞게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통장에 모든 돈이 들어있으면 분명 나는 필요한 걸 사는 돈이 있을 거고 밥을 먹어야 될 돈이 있을 거고 아니면 비상금으로 아니면 경조사 비용으로 써야 될 그런 돈들이 다 섞여 있으면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서 써서는 안 되는 분야에서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물리적으로 분리를 일단은 해놓는다면 심지어 그게 뭐 무리하게 어떤 돈을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단순히 내가 한 3달 동안 쓴 걸 봤더니 보통 어느 정도 쓰네 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만 옮겨 놓더라도 그렇게 뭔가 충동적인 구매나 이런 것들은 잘 안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제프님은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이고 좀 계획도 잘 세우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이제 그 MBTI에서 완벽한 P인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 그런 계획 세우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동이체로 빼버리고 그 뺀 것마저도 혹시 쓸까봐 막 펀드로 자동 투자를 몇 개를 걸었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비효율적으로 한 거긴 한데 시간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래도 돈을 모으게 하는 데는 꽤 큰 효과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막 이게 처음 이게 저축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일부러 그런 얘기는 하거든요. 뭐 통장을 따로 분리를 해라. 그래서 거기에서 의도적으로 빼가지고 뭐 펀드에도 넣어보든지 아니면 적금에 넣든지 뭐 이런 것도 해보라고 하는데 사실 조금 더 잘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제프님처럼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으로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저축을 많이 하게 되면은 삶이 사실은 좀 많이 쪼달리잖아요. 뭐 이렇게 오늘 친구랑 한번 더 놀고 싶은데 뭐 이런 문제는 없었나요? 왜냐면은 저는 인스타 보면서 이렇게 친구들이나 뭐 등등 보면은 아니 뭐 어떻게 저렇게 맨날 술을 먹고 저렇게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게 되게 고민이 많았고 어느 한편에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는 정말 저렇게 좀 좋은 멋진 삶을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것도 있는데 제프님은 이런 고민은 없으셨나요? 저는 뭐 다른 친구들을 부러워하거나 뭐 그런 건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막 화려한 삶을 또 꿈꾸지도 않았고 다만 경제적인 목표도 없었다는 것도 핵심이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뭐 화려한 걸 꿈꾸지 않았지만 저축을 한다는 게 사실 좀 당장 뭔가 그냥 항상 포기하는 것 같지만 내가 저축을 한다는 거는 그냥 어떤 투자를 한다는 거고 투자한다는 거는 이 내가 저축한 만큼의 가치를 더 미래 가치를 높이겠다라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조금 저축하고 조금 오늘의 불편함이 있다면 그게 미래에 큰 보상이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제 공부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그 마인드셋, 그 투자자의 마인드셋을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예전에는 그 인스타에서 막 사는 친구들이 막 비싼 거 먹고 막 화려하게 놀고 맨날 여행 다니고 이런 게 되게 부러웠다면 지금은 그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미래 가치를 갖다 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저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부럽다라기보다는 걱정된다가 저는 좀 더 요즘에는 드는 생각인 것 같아요. 저러면 나중에 많이 다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이 좀 오히려 드는 편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거로 친구들이랑 정말 대화를 많이 했고
그러니까 술 먹으면서도 그 대화를 되게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너 내일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돈 모아서 뭐 할래? 오늘 쓰고 내일 죽는 게 낫지 않아? 나 그리고 그렇게 건강할 것 같지 않아. 나 그냥 열심히 술 먹고 즐기고 한 60, 70에 빨리 죽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요새 어떻게 보면 트렌드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뭐 모든 사람한테 저축을 하라라고 강요는 할 수 없는데 근데 요새 그러잖아요. 막 100세 인생이다, 120세 인생이다. 근데 저는 사실 60 넘어서까지 이렇게 막 해외 다니면서 일하고 싶지가 않았고 조금 그때는 편하게 살면서 내가 일을 즐기면서 하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좀 더 저축을 많이 늘리고 투자를 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 선택이죠. 미래에 대해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현재를 즐길 건지. 그래서 뭐 저축이라는 거 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뭐 강조하고 뭐 강요하고 싶은 건 아닌데 결국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싶고 뭔가 나의 자산을 늘려가고 싶다고 하면 결국에는 저축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정도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프님 마지막으로 혹시 해보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이게 저도 저축에 대한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편견이랑 좀 싸우는 게 우리 가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축이 생각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하루 뭔가 더 충실하지 않고 뭔가 오늘 즐거울 수 있는 걸 다음으로 유보하고 이런 관점을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빚을 전세 대출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월세보다 전세를 내가 대출받아 샀을 때 매달 한 10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빚지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냥 그런 편견이 사실 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실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늦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뭐 지금 경제 관련된 컨텐츠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대부분 경제 기술, 그러니까 투자 기술, 종목 분석 기술, 이렇게 기술에 관련된 게 사실 굉장히 많지만 사실 우리가 먼저 이제 깨야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사회에서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나는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는 과정이 있는 게 우리가 앞으로 경제적 자유를 향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콘텐츠에서 그런 내가 갖고 있던 편견을 이런 많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축은 이런 주제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저축은 정말 오늘 하루를 포기하는 것인가? 왜냐면 그런 사람이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나이 들어서 여유 있기 위해서 50 그러면 뭐가 다르죠? 그냥 50세, 60세까지 그냥 뼈 빠지게 일하는 부모님들 세대랑 다를 바 없잖아요. 열심히 저축해서 그렇죠. 그냥 미래를 위해서 해라. 근데 그거는 아닌데 우리 얘기하자 하는 거는 그냥 아껴서 뭔가 한다기보다는 투자자의 관점으로 나의 시간의 가치를 좀 더 가치 있게 하루하루 더 의미 있게 보내자고 하는 측면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떤 저축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어떤 소비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본다면은 우리 하루하루가 좀 더 즐거우면서도 미래도 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문득 대화하면서 느낀 건데 오늘 팟캐스트를 하면서 다음번에 이 저축과 관련된 걸 한 번 더 준비를 해서 좀 저희의 대척점에 서 있는 저축을 왜 하냐? 라는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상호 간의 끝장 토론을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또 다음번 세 번째 토픽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제프입니다.